네,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효준입니다. 예, 저는 이제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식물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후 변화에 맞춰서 이제 기후 변화에서 높아지는 이 기온을 식물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이유나 원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식물도 더위를 먹는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어떤 이유에서 이 더위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대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 세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반도도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보시면 평균 온도가 1도씩 계속 높아진다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저도 예전에는 이제 평균 온도 1도, 2도 정도 높아지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물은 굉장히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벼를 기준으로 보면 1도 높아질 때마다 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쌀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도 높아지면 훨씬 더 많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벼도 그렇고 다른 작물들도 대부분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예를 들어 사과를 예를 들어 볼게요. 1980년대는 우리 대구에서 많이 사과를 재배한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대구에서 사과를 재배하지 않습니다. 2021년 현재는 어디에서 재배하느냐? 강원도 양구 굉장히 저 위쪽에서 재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사과를 재배하기 적합한 온도가 아니고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기온에 적합한 굉장히 북쪽에서밖에 재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식물이 온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길래 이렇게 온도에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을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식물학자들이 온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식물이 죽고 사는 온도 약 40도 이상의 온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최근에는 이 기후 변화에 맞춰서 약간 높아지는 3에서 4도, 최대 5도 정도 높아지는 온도에서 식물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과거에서 40도 이런 온도와는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걸 알아냈어요. 가장 첫 번째로 2009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기념일적으로 나온 데이터인데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길어진다는 겁니다. 보시면 식물의 줄기가 이제 잎이 매달려 있는 줄기도 길어지고 또 이제 땅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배추계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길어진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길어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식물은 이제 애기장대라고 하는 연구용 식물인데 잎이 땅에 붙어서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옆에서 본 사진인데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잎을 들어 올린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식물도 이제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죠. 가만히 있어 보이지만 식물도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길어지고 또 잎은 또 왜 들어 올리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열 화상 카메라로 식물을 찍어보고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찍어보면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지표면부터 빨리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잎을 들어 올렸을 때 그리고 줄기를 길게 했을 때 어떤 공기 순환이라던가 또 땅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효과 때문에 식물 잎의 온도가 굉장히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억지로 잎을 올리지 못하게 잎을 강제로 내렸을 때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도 동물처럼 움직일 수는 없지만 뜨거운 지표면으로부터 어떻게든 좀 시원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줄기도 길어지게 하고 잎도 올리는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랑 앞서 말씀드린 생산량이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제 줄기가 길어진다는 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줄기가 길어지는 데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그 에너지가 곡식이나 열매로 가야 되는데 그만큼의 에너지를 줄기 생산에 사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는 에너지가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또 줄기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면은 오히려 더 뭐 적합한 생장이나 뭐 빛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온도 반응이 이제 길어지는 것밖에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꽃 피는 시기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애기장 때 식물에서 보시면 23도에서보다 27도에서 기는 식물은 빨리 꽃이 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삐죽 올라온 이 대를 꽃대라고 부르는데 꽃이 먼저 빨리 핀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제 많은 식물들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지만 많은 식물들이 온도 변화로 계절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애기장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식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기장 때도 마찬가지로 겨울 즉 저온을 겪고 다시 온도가 올라갔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 꽃 피는 시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겪지 않은 식물은 계속 꽃이 피지 않고 잎만 발달하게 되고 겨울을 겪고 나면 바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자, 요걸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봄꽃의 개화 순서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화 순서는 1월에 동백, 2월 산수유, 3월에 개나리 진달래 피고 4월에 벚꽃 핀다고 알고 있는데, 자, 요즘 우리나라 봄꽃 개화는 어떻죠? 네,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한꺼번에 다 피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식물이 바뀐 게 아니고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개화 시기도 전부 앞당겨진 바람에 이렇게 동시에 꽃이 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개나리 진달래 벚꽃은 동시에 꽃이 피면 우리 입장에선 좋아요. 사진 찍기도 좋고 잘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좋은데 이게 이제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물에서 꽃이 핀다는 건 이제 사람의 2차 성징이랑 같은 의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꽃이 한번 피면 식물은 더 이상 이제 잎이나 줄기의 성장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꽃이 피기 전에 충분히 잎도 발달시키고 어떤 자기의 어떤 크기도 키워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 다음에 꽃이 피어야 이제 열매도 잘 맺고 꽃도 잘 피게 되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꽃이 피어버리면 식물은 그 다음부터는 꽃과 열매에만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에너지를 수급할 수 있는 잎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꽃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빨리 피게 되는 현상은 농사적으로는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줄기가 길어진다거나 꽃이 빨리 핀다고 하거나 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연구 주제가 있어요. 온도가 조금 높아지는데도 두 가지 현상뿐만이 아니고 뿌리가 다르게 자란다거나 아니면 씨앗의 발화가 달라진다거나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보여드린 것처럼 연구용이 애기장대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작물이라든지 벼라든지 감자라든지 실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작물로 또 실험을 해서 이제 온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를 이제 저희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실험실 이렇게 홈페이지 다음과 같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